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 2부 나눈 거 PPT 방식으로 종합도 하고요. 오늘은 2026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26년도는 굉장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미국 정보기관은 국방당국은 2026년 중국이요. 양자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거를 억제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중국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간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지금 양자 컴퓨터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잘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보안이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얘들은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통과를 해야지만 이거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에 서명한 행정의 제네시스 미션에 해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해서 행정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아이온큐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입법. 2020년도는 국가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 법인이라고 해서 통과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약 5년간 2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조 6천억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구하지 말고 이건 무슨 돈이냐? 상용화가 되느냐? 이 상용화에 구축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정 전략인데요. 트럼프가 제네시스 미션 이거를 했죠. 그래서 AI랑 양자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도록 예전에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국가 총전력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국방산업을. 거기에 지금 이거를 들어가서 이런 민간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자본을 투여해서 기술을 지금 개발해라 이런 거거든요. 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온큐는 어떠냐? 말 그대로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같은 국방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이 되죠. 그럼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또 지분을 또 받는다.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좀 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한테 양자 컴퓨터 기술이 있으면 패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정부 자금을 투여해서 지금 이거를 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AI랑 양자랑 결합.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핵심은 AI를 위한 양자를 통한 AI. 그러니까 트럼프는 AI를 미국의 경제 안보 지배할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AI의 연상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드웨어가 양자 컴퓨터라고 판단해서 따라서 양자 기술의 투자는 별개의 과학 투자가 아니라 AI의 패권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투자가 된다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내년에는 상당히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마어마한 돈, 한 천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자원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유니콘 기업들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가 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죠. 믿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특정 일의 기업들이 국가 챔피언이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이거 국가 자체에서 망하지 않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많이 해석된대요. 이거는 중국이 약간 이런 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중국이랑 다르게는 미국식의 국가 자본주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총체적인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어쨌든 양자는 국가 산업이다. 그 대표적인 거는 아이온큐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주가는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 산업이다. 그리고 패권을 가져가는 기술이다. 그래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 중심에는 아이온큐가 있다.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계속 홀딩하면서 꾸준히 들고 갑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5년간 지금 약 거의 5년간 들고 간 지금 앞으로도 장기 투자할 아이온큐를 투자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 여정을 통해서 이 투자의 본질 그리고 장기 투자는 정말 평온한가 아니면 정말 태평양을 건너고 번개를 치고 태풍을 만나는 그런 험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PPT 방식으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평탄한 길에서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돈을 탁 투자해 놓고 그냥 천천히 평지를 편안하게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쭉 갑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투자는 실제적인 장기 투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장기 투자는 현실입니다.
실제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구덩이도 만나고 토네이도도 만나고 밀림을 지났더니 또 폭풍이 치고 뭐 번개가 치고 그리고 이때쯤이면 도착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커다란 악어를 만나서 또 또 험한 길이 있죠. 그래서 실제 장기 투자는 평지가 아닙니다. 온 내 마음이 폭풍우가 치고 폭탄이 터지고 머리에 지진이 나고 막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마음이 듭니다. 온갖 감정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는 도중에 모든 투자자는 마주하는 5명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동성입니다. 아이온큐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미친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포가 생겨요. 3불에 떨어졌을 때,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공매도 리포터가 나왔을 때 의심이 듭니다. 저 공매도가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사실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확신도 얻었지만 또 의심이 들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이게 만들어진 게 없고 실제가 없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확인하고 제가 뭐 공장을 다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니까 어때요? 의심이 들고 불확실성이 생겨서 계속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좀 더 좋고 안정적인 회사에 넣을 걸 왜 이렇게 하지라고 너무너무 이 5가지가 막 마음이 생겨요. 그럼 왜 큰 회사를 사지 않고 지금 아이온큐를 샀냐? 모든 것의 시작은 구글입니다. 저는 구글이 너무 그때 당시에 4, 5년 전에 좋아 보였어요. 유튜버도 있고 검색도 다 1위고 유튜버를 맨날 보니까 얘서는 뭐 완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지 하니까 수학적 난제, 인류가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개발되면. 그래서 와, 그러면 구글은 뭐 유튜브에 검색에 양자 컴퓨터까지 이 회사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구글이 액면보다 20분의 1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얼마 하냐면 3, 4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개,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 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구글을 모아가는 도중에 그러던 중에 세계 최초로 순수 양자 컴퓨터가 스펙 상장이라고 해서 상장을 한다는 IPO,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아이온큐였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그럼 만들어낸다고? 와, 그럼 이거 나중에 만들어지면 끝내주겠다. 그때 당시 10불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승과 제가 초심자다 보니까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올라요. 10 몇 프로. 어느 날은 뭐 20 몇 프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져요. 이거 뭐 다 사는 거 아닌가 이거? 갑자기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나 봐 하고 몰려들어와서 막 그래서 초보자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불타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불타기를 해요. 또 사고 또 돈 들면 사고 마음이 그리고 남들이 다 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질 것 같은 아주 단순하고 좀 멍청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 사올 것 같으면 계속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이 꽤나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래도 아름아름 주식을 평단이 높았지만 조바심은 있었지만 제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상승하면서 갑자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스텝이니 그러니까 빅스텝을 했는데요. 뭐 또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2년 동안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모든 주식들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막 떨어집니다. 아이온큐는 적자에 사니까요. 엄청 큰 타격을 보고 하루에 계속 떨어지고 여기서 덜 떨어지나 하면 또 떨어지고 여기가 지하실인가 하면 더 지하실이고 예, 이번에는 끝이겠지 하면 더 지하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걸 2년간 가다가 또 중간에 또 가는 도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발발합니다. 전쟁 나니까 더 난리였습니다. 마이너스 80%.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3불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20 몇 불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3불에 내려가요. 4천 얼마인데. 와, 그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누가 버티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전쟁이 또 일어나죠. 스콜피온 캐피탈의 공매도 리포터가 또 제 마음에 의심의 불을 지폈는데요. 스콜피온 캐피탈에서 아이온큐는 기술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사기라는 내용으로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청반양론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뭐, 걔 잡주라는 말도 나오고, 불확실성이 극히에 달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공매도 리포트 하니까 이 회사가 막 작살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흔들릴 때마다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을바람님이라고 유튜브님이 굉장히 이 아이온큐를 전문적으로 굉장히 깊이 잘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걸 들으면서 사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이분을 통해서 사실 얻은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간 보유하는 것은 대부분 진짜 가을바람님 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폭풍 속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저의 나름 생존 도구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펀더멘탈을 공부한다. 기업 공부를 계속해서 이 기술이, 이 아이온큐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를 되게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닝, 그리고 실적들을 체크했어요. 어닝 시즌마다 회사가 로드맵과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항상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잘 했어요. 할 때마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들고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비싸게도 샀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계속 주매했습니다. 3불 때도 사고, 6불 때도 사고, 10불 때도 사고, 그래서 여유가 되면 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주식을 샀더니 제 평단이 아주 싸죠. 저는 평단이 9불 70 몇 전입니다. 그래서 평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3불에서 좀 올라갔을 때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제가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실현이 안 끝났습니다. 창업자들이 어닝 시즌에서 연이은 퇴사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좀 괜찮을 만하니까 첫 번째 창업자인 크리스 몬로 박사가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자 사이에서 엄청나게 패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속았다느니 사기라든지 이거 다 먹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또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좀 더 안정이 됐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 창업자인 김정상 교수님도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가 공부하고 확신한 아이온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때도 매수 기회를 삼고 계속 주식을 모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솔직한 심정은 열받았습니다. 뭐 어닝 시즌마다 좀 올라가려면 왜 자꾸 퇴사를 해가지고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왜 퇴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뭔가 그런 게 다 필요했나 봐요, 교체가. 와, 그러니까 기술이 다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솔직히 너무 그때는 당시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뭐 왜 갑자기 그렇게 말도 없고 언지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니까 사실 저도 장기 투자를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우여곡절 끝에 모두 2년간 폭락장을 견뎌낸 결과가 지금 저의 결과입니다. 총 주식은 인내 결실을 맺었죠. 총 주식은 만주입니다. 11,010주 갖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제가 한 1,010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40불에. 그래서 결국 나의 평균 단가는 9불이고요. 최저점 3불. 3불에서 되게 많이 샀었어요. 왜냐하면 싸게 사야 되니까 그때는 돈 있는 대로 막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단이 낮은 이유는 모두가 어때요? 공포, 의심, 불확실성에 떨 때 저는 계속 추가 매수를 했다. 그 결과 총합이 9불대로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률이 아주 큽니다. 수익률이 크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지금 또 50% 떨어졌었는데 최고로 많이 갔을 때 한 83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도 팔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바라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830%될 때 12억, 2, 3억 이렇게 되니까요.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10억 넘는 돈이 꽂힙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보는 아이온큐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100불이 되어도 100불이 돼도 100불이 되면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26년에도 한 뭐 100불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2030년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200불, 200불만 돼도 어떻습니까? 29억, 300불이 되면 40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근데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장밋빛 인생을 생각하고 있다, 아이온큐로. 근데 저도 리스크 관리를 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녹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원금 일부가 1억 4천 정도 되는데요. 1100주, 그러니까 그때 40불에 넘게 팔아서 한 5천이 넘게 회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드러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원금은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를 만주를 홀딩해서 들고 가는 거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뺐기 때문에 좀 아깝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싸져 가지고 변동성 때문에 1010주를 더 사게 된 경우라서 이거를 매도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결국은 제가 해 보니까 심리와 인내입니다. 심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어때요? 제가 지금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온큐의 주주라고 생각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다. 결국은 장기 투자는 똑똑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몰빵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드시 공부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30년이 되려면 수많은 언덕과 계곡이 또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저는 한 10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그만큼 올랐는데 지금 최근 2달 만에 12억이요. 뚝 떨어져서 800% 수익이 50% 마이너스가 됐죠. 2달 만에 갑자기 수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변동성이요. 너무 고변동성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보면 속이 쓰려요. 내 돈 5억이 갑자기 공중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고변동성이죠. 이게 근데 적자회사의 분명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에 완전히 탑승한 것처럼 되는데요. 이게 상승 랠리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시장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고 변동성을 막 줘서 우리의 정신까지 흔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가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21년도에 시작 안 했는데 22년 12월 27일 연말에요. 아이온큐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가가 3달러로 추락했고요. 투자 금액의 7, 80%는 사라지고 엄청난 고통을 제가 겪었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서 겪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이게 3달러의 시련이었는데요. 그때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 주식을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유 자금을 꾸준히 계속 주식을 추가를 매수를 했다. 잘 가고 있는 아이온큐에게 이게 제일 황당합니다. 갑자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어닝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양자 컴퓨터가 10년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던졌어요. 그날 아이온큐 주가가 하루 만에 38.99, 거의 40%로 폭락합니다. 그래서 제 계좌가 하루 만에 3억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기업 CEO가 이 말 한마디를 이 영향력이 너무 큰 사람이 했는데 갑자기 아이온큐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났습니다. 지 사업이나 잘하지. 왜 갑자기 잘하고 있는 아이온큐를 건드려 가지고 아마 이때 네버리지 쓰신 분들 청산당하고 쌩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기 투자할 때 황당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끝없는 변동성, 외부의 소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공포,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장기 투자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시장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과연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지혜는 이 미스터 마켓 얘기를 좀 할게요. 미스터 마켓이란 여기서 뭐냐면 위대한 투자가 워런 버핏께서 미스터 마켓이라고, 이게 시장을, 주식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할게요. 이 미스터 마켓을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조울증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어떤 날에는 극단적으로 행복해요. 막 비싼 가격을 부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깊은 우울감에 헐값에 주식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변덕스러운 알코올 중독자 같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스터 마켓은. 그래서 이 미스터 마켓에 집중하면 우리 정신까지 함께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감정을 동용하면 안 되겠죠. 왜? 미스터 마켓 주식시장은 어떻다고요? 조울증 환자, OR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자, 새겨 들으세요.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미스터 마켓에 동요되면 같이 사고 팔고 하다가 큰 수익을 못 보고 짤짤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본질을 두라고요? 네, 기업의 가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이 지금 개산책 이론인데요. 이것도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 앙드레 코스텔라니아 경제와 주식 관계의 주인에게 산책을 비유했는데요. 주인은 경제,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 주인이 어때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산책을 하면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주인을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옆길로 새기도 하고 꽃에 냄새도 맡고 저기 가서 오줌도 하고 쌩 난리를 핍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게 주식이다. 그런데 어때요? 기업의 펀더멘탈 주인, 경제랑 기업의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우리 강아지는 어디 있나요? 네, 주인 옆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아이온큐 기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아닌 기업의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장의 소음, 뉴스 헤드라인, 일일 주가,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미스터 마켓의 감정 기복과 강아지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은 모두 시장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소음이 아닌 기업의 가치라는 그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온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합병들은 잘 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 아이온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단순한 제가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로 이 본질의 가치를 분석을 했는데요. 댄 아이브스가 있는 웨드부시에서는 목표가를 60불을 줬다. 근거는 양자 기술이 초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매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양자 센싱, 양자 우주, 양자 보안 다 하죠. 풀스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그리고 제프리스라는 곳에 100불.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아이온큐를 지금 최소한 60불에서 100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이온큐는 어때요?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 웨드부시에서는 아이온큐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목표 주가 60불의 핵심 논리는 이거를 했어요. 그 상업화 채택이 본격화되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2배 성장하고 또 2배 성장하고 1억 달러 이제 초과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의 발걸음, 이 기업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달러도 현실이 될 수치에 가까운데요. 제프리스에서 제시한 이 목표 주가 100달러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온큐 주식을 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지난 수년간의 변동성과 공포와 이 엄청난 인내와 이겨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목표 주가가 100불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만주, 환율로 따지면 1350원을 하면 14억 5천만 원이라는 100만 장자,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이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수많은 스트레스와 공포를 이겨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억 5천만 원이 주는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는 큰 돈을 번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가난과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을 만들었죠. 자산을 제가 드디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안전한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전환을 하면 한 연에서 5%, 7%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4억은? 네. 한 1억 정도가 자산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멈추지 않습니다. 제 가족, 형제들, 우리 집안 전체가 돈과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세상의 이로운 사람이 되어 제가 이렇게 받고 누리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가 되어도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용큐. 왜? 저는 더 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미스터 마켓이 아무리 수리치의 주정을 부려도 주가라는 강아지가 아무리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우리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주인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인지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더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견뎌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큰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을 구축하십시오. 가치에 집중하시고 원칙을 만드시고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입장료와 같습니다. 소음을 걸러내고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인내하십시오. 저도 인내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저는 2030년도까지 만주를 홀딩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분할 매수해서 많은 수량을 모아서 저와 같이 홀딩해서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리며 이 여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